자, 이제 우리가 헬라어 문법 15과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과에서는 명령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명령법이 일반 동사의 명령법도 있고 또 에이미 동사의 명령법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요. 또 그 외에 조건문, 우리말로 하면 만약 뭐뭐라면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조건문 중에서 제1 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부정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지금까지 부정어가 우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데, 이제 직설법이 아닌 것들과 사용될 경우에는 우가 아니라 매가 사용되는 이런 규칙이 이 꼬인의 헬러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천천히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읽어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우선은 명령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쓰임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5.1.1 명령법은 동사의 법의 측면에서 가정법, 시구법, 또 이런 어떤 법들과 함께 비직설법의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동사의 법 형태입니다. 직설법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개념을 전달하는 반면에 비직설법은 동사의 형태가 시간의 개념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그것은 이 동사의 형태 자체가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직설법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동사 시제 형태와 이것이 실제로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죠. 내일 목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욕합니다라는 말은 형태적으로는 현재 형태지만 내일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것이 미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시간 형태와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와 시제 형태와 시간의 개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설법은 문맥에 의존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의 개념을 전달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인데, 비직설법은 그나마도 이런 동사 형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문맥에 의존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설법은 이제 크게 현재 형태, 뭐 이렇게 부정과거 형태, 미완료 과거, 미래 형태 등이 있지만 비직설법은 크게 보면 현재와 부정과거 형태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완료 형태도 배웁니다. 하지만 크게는 현재와 부정과거 형태 두 개로 나뉘는데, 직설법의 경우에는 현재 형태는 일반적으로 현재 시간을 나타내고요. 사건과 행위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현재 시간을 나타내고, 부정과거형은 이제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비직설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명령법, 뭐 가정법, 뭐 희구법, 이게 이제 비직설법에 속하는데 이것은 사건에 대한 현안적 주장을 나타낸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은 문맥에 따라 결정이 되고, 또 부정과거 형태는 사건과 행위에 대한 저자의 포괄적인 주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말로 밥 먹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밥 먹어라는 명령이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다가 밥 숟가락을 넣지 않는 상황에서도 밥을 먹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밥 먹는 것 전체를 가지고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밥 먹어라는 명령은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그 밥을 입에 넣는 현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얘기할 때도 밥 먹었고, 또 일반적으로 밥을 먹으라 할 때 밥 먹어도 포괄적인 행동도 밥 먹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 두 가지 구분을 동사의 현재 시제 형태와 동사의 부정과거 시제 형태를 가지고 명령법을 만들어서 이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것이 꼭 객관적인 어떤 사건을 또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 저자가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주관적인 내용들이 이 동사의 소위 말하면 상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 비직설법에서는 어쨌든 시간의 개념보다는
어떤 현안적 주장이냐 포괄적 주장이냐 그 저자의 관점이 동사 시제 형태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주석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원체 중급 헬러 시간에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 비직설법은 시간의 개념은 문맥에 의존하고 뭐 현재든 부정과거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 기능은 현재는 현황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로 이해하면 되겠고 부정과거 형태는 포괄적인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비직설법에 속하는 명령법은 동사형 자체가 시간의 개념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직설법처럼 동사의 6개의 시제 형태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명령법에는 3개의 시제형, 곧 현재형, 부정과거형, 완료형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여기 밑에 도표에 보면은 미래형에 제가 X표를 쳐놓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해놓고 물음표를 찍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미래 명령이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없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문맥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서는 우선 미래 명령이라는 것 자체는 우선 조금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명령법 형태는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요거 밑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복수 1인칭 형태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명령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나에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뭐 맨날 스스로를 우리가 좀 격려할 때 주하나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주하나 이것 좀 해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대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독백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령법은 복수 1인칭형, 당연히 단수 1인칭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명령법은 단복수 2인칭만 있는 게 아니라 단복수 3인칭 형태도 있어요. 우리말에는 3인칭 명령형이 없죠. 영어에서도 3인칭 명령 형태가 없기 때문에 let이라는 말을 주로 써서 뭐 let it be, let it go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죠. 사역동사 let을 써서. 근데 헬러어는 직접적인 명령인데 2인칭 명령, 3인칭 명령을 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인칭 명령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3인칭 명령을 염두에 둘 때에는 우리말의 어법이나 영어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문장의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3인칭 명령이 우리가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그 표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라 이런 사실은 3인칭 명령 형태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라여 오십시오. 나라여 와라.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라여 하고 불렀죠. 혹격. 너는 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인칭의 직접 명령이 아니라 우리말로는 혹격으로 그 해당 명사를 붙여놓고 우리가 2인칭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인칭 명령이라는 형태가 나올 때에는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2인칭 복수 형태를 변형해서 2인칭 단수, 그러니까 3인칭 단수 그리고 그 3인칭 복수 형태의 어떤 명령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인칭 단수 같은 경우에는 2인칭 복수와 연관성이 우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막상 우리 도표를 외워보다 보면 어형을 외우다 보면은 2인칭 단수는 그냥 각자의 형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인칭 단수 형태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2인칭 복수 형태에서 어미의 모음을 조금 변형해서 3인칭 명령 단복수 형태를 만든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부정과거형에 접두모음을 붙이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과거 형태 직설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엡실론을 우리가 어그먼트라고 부르는 엡실론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직설법이 아닌 경우에는
앞에 접두모음 에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헬라어의 어형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옛날 직설법 형태에서도 앞에 에를 붙이지 않았다 뭐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탠리 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설법에도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호메로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전 시대까지 헬라어의 문헌을 연구하면서 애가 이 부정 꼭 직설법에 붙어서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을 이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부정과거형에 애가 붙지 않는 형태들을 찾아서 제시해 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은 언어사에 있어서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꼬인의 시대, 우리 특별히 신약성경 시대에는 그런 어떤 예외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엡실론이 붙으면 얘가 과거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직설법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명령법이나 뭐 시구법이나 가정법, 그러니까 비직설법에서는 동사 시제 형태가 그 자체가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꼭 애가 앞에 붙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정과거 형태에서도. 그래서 애가 없는 형태로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 접두모음 뭐죠? 접사 시그마를 넣든 아니면 어간이 바뀌면 뭐 명령법 어미를 또 재활용해서 만들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